예, 오늘 선거 얘기 제가 좀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진성준, 박영선 캠프의 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이야기 들었고, 또 국민의힘의 이재호 상임고문 이야기 들었고, 이제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줄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제와 분석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어요? 이 안오 단일화 후보 등록일 전에 어렵겠다? 글쎄요, 뭐 저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안 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참 예측한다는 게 위험한 일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렇게 보냐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지금 이 선거를 추동하는 힘이 후보나 당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음, 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축이 나는 이 후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이 사람이 돼야 음. 되겠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뭉친다든지 현재 이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연히 국민의당보다 훨씬 세지만은 국민의힘이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변화의 양상이라는 게 확장 쪽으로 간 것이지 우리가 음. 정통 보수의 이제 음. 적통을 지킨다 그런 식이 아니지 아니었어요. 않습니까? 네.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네. 위원장이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지금 야권의 분위기가 좋은 거는 아무래도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정서들, 이 심판 여론이 그 기저에 있는 지지층의 힘이 이걸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 후보나 당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안철수 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뭐 세세한 뭐 룰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저에 있는 큰 흐름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후보들이나 당이. 예, 저는 예. 그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럼 거죠. 만약 네. 거부했다가는 그럼요. 정치 생명 공멸. 끝날 예. 수 있어요. 공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는 될 거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후보 등록일 전에는 안 됐어요. 그렇죠. 약속한 대로는 안 됐어요. 이 무산된 이유를 좀 표면적인 이유와 숨겨진 이유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 표면적인 이유는 여론조사 방식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뭘 물어볼 거냐, 예. 어떻게 물어볼 거냐. 그렇죠. 이제 뭘 물어볼 거냐라는 것이 이제 뭐 경쟁력, 적합도, 가상 대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찌저찌 해가지고 반반으로 하자, 맞춰줬어요. 짬짜면으로 예. 하자라고 됐고, 짬짜면은. 네,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서 지금 뭐 표면적으로 들리기 유선 10% 이재호 고문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그렇죠. 붙어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근데 이제 기저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거죠. 자, 국민의힘도 올라갔다.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의 이제 지지율 차이가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만 보면은 누가 나가도 한 명으로만 되면 이길 수 있을 것 음. 같다라고 하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죠. 힘의 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안오 사이에.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감정적인 충돌들, 그러니까 안오에 대한 이 전선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나왔지만은 김종인 대 뭐 반김종인 이건 이제 당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또 하나의 전선이 이제 결합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표면적인 이유는 여론조사에다가 유선 10% 넣느냐 마느냐지만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군요. 네.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돼도 이길 것 같다라는 거하고에 그다음에 감정 싸움 같은 거, 그다음에 포스트 47에 대한 전망. 포스트 47. 그렇죠. 그러니까 4월 7일 이후에 정계 개편의 예. 주도권 싸움.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겹쳐지면서. 아니, 안 후보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세훈 후보 지지율 오르기 전에 그냥 오세훈 후보 요거 다 수용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리는 게 어땠을까? 지금은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됐다 하더라도 어제 오늘 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에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사실 꽤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전에 받았다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한 4, 5일 전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뭐 우리가 이런 시험 칠 때도 진짜 마감이 언젠데? 아니 그 마감 말고 진짜 마감. 숙제 마지막 진짜 마감이 언젠데라고 하면은 이제 3월 19일입니다라고 해놓고 다 계산 속으로는 3월 29일까지 인쇄하고 4월 2일까지는 이제 또 4월 2일부터 사전 투표하니까 진짜 마감은 29일이야라는 식으로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감까지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양측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나 지금 상승세다. 네. 좀 더 가면은 안철수 이제 빠질 수 있을 거다. 안철수 버티면은. 지지율 더 빠질 네. 거다. 근데 안 후보 쪽에서는 국민의힘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오세훈 후보는 네거티브에 대한 것들이 이게 많다. 내곡동이니 뭐 뭐 이런 그런 것들. 것들이 나는 뭐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이 전혀 없거든요. 뭐 어. 전세 한 채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버틸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속. 아. 그리고 김종인 그 위원장의 예측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은 게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올라갈 거다. 음. 이건 맞았어요. 예. 안철수가 빠질 거다. 그건 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답보 상태인가요, 그냥? 아니 안 그러니까 후보는? 같이 올라가 있는 건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야권 지지층이 볼 올라간 때 채. 뭐 안철수가 돼도 예. 괜찮을 것 같고 오세훈이 돼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런 상황이지 한 명이 빠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아직까지는 안 그렇다. 안 후보는 쭉 올라간 채 그냥 쭉 유지고 네. 오 후보는 따라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비등비등해진 네. 상황. 자, 그러면은 단일화가 되긴 된다고 하셨잖아요. 두 제 가지 생각에는 궁금증. 그렇다는 거죠. 네. 봐야 물론 알죠. 틀릴 수도 네. 있습니다만 지금 예측으로는 그렇다면 언제 또 누가 양보해서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29일이 사실상 시한이 된 거예요. 인쇄하기 전. 그렇죠. 그럼 뭐 3월 19일이 이제 1차 시한인데 못했단 말입니다. 못했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후에 내일 타결한다? 음. 그럴 바에야 어제 하지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또 주말이고 하니까. 아이고 조금만 양보했으면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죠. 주말이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 동안은 조금 냉각기 같은 거를 가지고 아까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 고문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양측 다 아니 할 때 하더라도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 안 된다. 네. 그런 압박들도 들어갈 거예요. 갈 그런 거를 거예요. 거치면서 한 다음 주 초부터 다시 협상장에 앉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음 주 후반 실질적으로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로 봐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자. 뭐 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결국 그 정도로 되긴 될 것 같고 그럼 누가 양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보라는 거는 후보의 양보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어떤 돌발 악재가 터져가지고 예, 두 예. 사람 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정말 안 좋은 게 터진다면은 음. 뭐 그런 식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상황이 이렇게 쭉 간다라고 하면은 네. 뭐 글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양쪽에서 엊그제만 해도 그게 있었는데 양보도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내가 어. 사퇴한다가 아니라 내가 통 크게 양보한다. 받아주겠다라고 아. 하면은 벼랑 끝 전술. 그게 약간 어제 나왔잖아요. 나올 일은 쑥 들어갔죠. 이제 뭐 양보해서 내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수용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있던데 반전에 반전. 그게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양쪽 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 카드에 대해서는. 근데 이걸 실제로 쓸 거냐 말 거냐. 아, 통 큰 수용 양보 그렇죠. 카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야구의 비유를 들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야구의 비유를 들었는데 정말 구원투수를 9회 말에 내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7회, 8회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9회에 쓸 구원투수를 7회, 8회에 쓸까?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쓸까? 라고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네. 판단의 문제인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여름 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누가 먼저 그 카드를 꺼낼지는 그렇죠.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김종인 대 비김종인이라는 이런 전선도 또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지금 그쪽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재호 고문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참 공과가 명확하죠. 공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중도화의 이미지로 이끌고 왔고 아까 이제 이재호 고문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비판하고 우리 뭐 야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선거라든지 정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작아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안 좋은 과거 어떻게 단절하느냐 때문에 어려웠던 스스로와의 거잖아요. 싸움. 예, 거기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정말로 크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뭐랄까 스타일이랄까 말하는 거랄까 그런 게 이제 뭐 살갑고 친절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다 어디 있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아, 그렇다면은 사실 보수 진영 전체 야권 진영 전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효과가 컸어요. 분명히.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이게 성공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성공을 거둔다면은 거꾸로 쓰임이 없는 거예요. 아. 성공했으니까. 아하. 그리고 앞으로는 자 당장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네. 지금도 후보가 안 보이고 위원장이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앞으로는 우리가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생하신 거는 인정하는데 이제는 당신이 별 쓰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도 있을 거다. 그리고 아예
아니 저 사람은 공도 별로 없어라고 하는 소수도 있지만은 예. 그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누차 말한 게 뭐 나는 4월 7일이면은 그만둘 깨끗하게 거다. 집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럼 아까 이재호 고문이나 그 원로 세 분의 목소리는 좀 전체적으로는 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나눠봐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효용이라든지 쓰임은 좀 다하지 않았냐, 점점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흐름은 더 흐름과 큰데 예. 거기서 공도 없다라는 건 좀 소수고 공은 있지만은 이제는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많겠죠. 그런 상황이군요. 자, 야권 흐름 그렇고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권은 단일화는 깨끗하게 됐어요. 네. 됐는데 컨벤션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항상 좋은 게 나쁘고 나쁜 게 좋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자 야당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도 없을 거야. 그 말도 맞아요. 조금 더 감정이 상하고 하면 하는데 근데 또 막상 되면은 다 까먹거든요. 아, 싸웠던 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당은 상처는 덜 받았지만은 예. 컨벤션 효과가 좀 작았다. 근데 그것보다는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부산의 김영춘 후보도 그렇고 뭐 21분 도시다, 가덕도 신공항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여당의 좀 정책 선거, 우린 여당의 힘이 크니까 이걸로 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한테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참 힘들게 끌고 왔어요. 두 후보 다. 네. 그런데 이게 참 헝클어진 느낌. 이죠. LH 터지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난타전이지 않습니까? 예. 막 이게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저는 이제 한 3, 4일 전부터 이런 흐름이 오는 걸 보면서 그래야지 우리 선거지 이런 느낌도 조금 네거티브로 이제 점점 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난타전식으로 난타전. 그리고 뭐 이해찬 전 대표도 등장해가지고 강하게 공격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박영선 후보가 애초에 가졌던 전략이 조금 엉클어진 느낌은 있어요. 박영선 후보의 전략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왜냐면 초반부터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품위 넓은 민주당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품위 넓은 민주당 이제 중도를 품고 가고 네. 네거티브 아닌 포지티브 선거 이쪽이었거든요. 그렇죠. 방향이. 예. 근데 이게 엉클어진 물론 그렇게 갈 겁니다. 후보는 좀 포지티브한 걸로 가고 당은 이제 좀 네거티브를 담당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할 건데 근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포지티브 쪽보다는 네거티브 쪽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LH 악재가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이렇게 흐름이 지금 바뀌었다는 그렇죠. 말씀. 네. 남은 변수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이 판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제일 큰 변수는요.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터지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알고 있는 건 뭐 LH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가 네. 이제 등장을 해서 이것도 두 가지 흐름이에요. 자, 양양자 최고위원이 제일 처음 사과를 했고 예. 그 고민정, 남인순 이렇게 진선미 세 분이 이제 그 선대위에 직을 사퇴하고 네.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도 사과를 하고 로키로 가는 흐름이 있고 네. 또 한쪽 흐름에서는 이제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정치적 기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뭐 고발하겠다 그 피해자를 그런 게 이제 또 스텝이 꼬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야권의 이제 여권의 악재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저쪽도 이쪽도 뭐 그렇죠. 할 것 없이 네. 안에서의 얼마나 뭉쳐서 상황들을 타개해 가는가. 그렇죠. 이게 변수다 오히려. 그 외에 뭐 도사리고 있는 숨은 변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렇죠. 보이는 변수는 그런 거란 말씀이세요. 숨은 변수 같은 거는 이제 그 3월 말이 되면은 네. 그 새 관보가 나옵니다. 관보가 나온다는 게 고위공직자들 재산 등록이 네. 업데이트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 이야기 나온 거는 작년 기준이에요. 그럼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누가 그쪽 3기 신도시 쪽에 땅 산 사람이 있느냐. 근데 오래 사면은요. 이게 뭐 10년 전에 모르고 샀다라는 변명도 못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 쪽에서 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야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 꽤 클 거예요. 꽤 큰 그거는. 악재가 될 수 네.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또 별날이 있겠네요.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모아 윤태곤 정치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